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성 갤럭시 탭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만들기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만들기 영상은 크게 7가지 스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모델링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모은 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가지고 제품을 어떻게 만들지 구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전면부 태블릿 PC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디스플레이겠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부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몸통 부분, 이 바디 부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부분과 바디 부분을 따로따로 나눠서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면 부분 말고 이 옆면 부분을 보시면은 자, 디스플레이, 바디, 그 다음 그 바깥쪽에 이렇게 크롬으로 테두리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모델링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특징으로는 이렇게 옆면 부분에 구멍이 뚫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 뷰, 이 정면 부분에 있는 구멍과 그 다음 옆에서 봤을 때, 자, 옆에서 봤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충전 단자와 스피커 부분, 이렇게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면 부분에 구멍 뚫는 것도 같이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자, 전면 부분을 봤을 때 위쪽에 카메라와 센서가 있고, 그 다음 옆에도 센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동글동글한 구멍에다가 매테리얼을 입혀주면은 카메라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요런 구성을 머릿속에 가지고 오늘 모델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성비 있는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면만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뒷면 모델링은 따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정말로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았던 요 큐브 있으시죠? 이 큐브의 사이즈에는 자, N키를 눌렀을 때 옆에 사이드바가 뜨고 여기서 물체를 선택하면 디멘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 요 디멘전 위에 써 있는 이 외관 사양 있으시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네모 박스를 똑같이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 네모에서 모델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디스플레이를 먼저 구분을 해줄 겁니다.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바깥에 이 부분이 바디이고 안쪽에 이 디스플레이 영역까지 인셋 페이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인셋 페이스를 하는 방법은 물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 키보드에서 탭키를 누르면 에딧 모드로 갈 수가 있죠. 그 다음 점선면 모드에서 반드시 면 선택 모드로 윗면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윗면이 선택이 되고, 자, 파이창에서 탑뷰를 바라보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바디 부분에서 요만큼 떨어진 위치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셋 페이스로 면을 구분을 할 거예요. 자, 단축키로는 I키를 누르면 이렇게 인셋 페이스를 새로운 면을 만들 수가 있고, 요 배경 이미지랑 동일하게 이렇게 맞춘 다음에 클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교하게 모델링을 해볼 거예요. 자, 정교하다는 의미는 실제로 삼성에서도 이 갤럭시 탭을 만들 때 아마도 도면을 칠 때 이 끝면 기준으로 딱 떨어지는 수치로 만들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끝면 기준으로 뭐 13.72mm 이렇게 애매한 수치는 만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그 수치를 딱 떨어지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인셋 페이스를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 왼쪽 아래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뜰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뜨고 여기 메뉴 창에 보시면 thickness가 있습니다. 이 thickness가 바로 이 끝면 기준으로 몇 미리만큼 들어올 거냐,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쭉 Shift를 누른 상태로 스무스하게 면을 이동해 보세요. 자, 이 thickness가 클수록 면에서부터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이 배경 이미지를 보면서 쭉쭉 맞춰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한 9mm 정도 됐을 때 요게 딱 떨어질 거예요. 제 생각에는
8.5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 디스플레이랑 바디를 구분할 겁니다. 그래서 자, 에딧 모드인 상태에서 윗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단축키 2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하고 그 다음 안쪽으로 내려가도록 살짝 세팅을 할 거예요. 자, 마이너스 2를 키보드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엔터를 누르면 여기 면을 기준으로 딱 1mm만큼 이렇게 디스플레이 면이 들어가요. 이렇게 하시면은 바디 부분과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부분이 분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를 채우기 전에 탑뷰에서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뾰족한 게 아니라 둥글게 라운드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베벨 부분을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물체 선택하시고 일단 안쪽에 베벨부터 먼저 줘볼게요. 에딧 모드에서 이번에는 점선면 중에서 선 선택 모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구석진 부분을 둥글게 할 거니까 이 뇌 귀퉁이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여기 하나 선택하고 여기 하나 선택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모서리를 바라보고 요번에는 Alt 컨트롤 누른 상태로 모서리를 클릭해 보세요. 자, Alt 컨트롤 누르고 모서리를 선택하면은 여기 면을 선택했지만 사방의 귀퉁이가 다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내면이 다 선택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컨트롤 B를 누르면 베벨을 만들 수가 있어요. 베벨은 둥글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탑뷰를 바라봐 주시고 자, 컨트롤 B를 누르면 이렇게 베벨이 들어가죠. 자, 베벨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아무 상태에서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정교하게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정교하게 작업한다는 의미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 라운드를 딱 떨어지게 만들 거예요. 딱 떨어지게 하기 위해선 여기 width 부분을 이렇게 width 부분을 정교하게 세팅하시면 돼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가 한 2.5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베벨의 세그먼트가 1로 되어 있으니까 둥글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그먼트를 쭉쭉쭉쭉 높여보시면 자, 라운드가 점점 정교하게 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저는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이 width를 만약에 5로 하게 되면은 자, 이 반지름이 너무 크니까 실제 모델링보다 이 라운드가 너무 크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2.5가 아마도 갤럭시 탭의 정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자, 안쪽 면은 이렇게 라운드를 만들 수가 있었고 바깥쪽 라운드 만드는 것도 동일합니다. 선 선택 모드에서 Alt 컨트롤 누른 상태로 꼭지점을 클릭하면은 자, 각각의 모퉁이가 선택이 됐죠. 이렇게 모퉁이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탑뷰를 바라보시고 그 다음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맞춰서 컨트롤 B를 눌러서 당깁니다. 대략적으로 맞춰주시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width를 정확하게 딱 떨어지도록 입력을 하는 거죠. 이 9가 맞는 건지 9.5가 맞는 건지 좀 헷갈리네요. 9.5가 조금 더 실제 모델링이랑 같은 것 같아요. 에딧 모드에서 나가보시면 자, 요거 형태를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베벨만 줬는데도 뭔가 갤럭시 탭 같은 느낌이 들죠. 자, 할만합니다. 요렇게 하시면은 바디의 모델링은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안쪽이 우리가 1mm만큼 파냈으니까 여기를 디스플레이로 채워야 됩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물체에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면 선택 모드에서 여기 면을 쭉 선택하시면 돼요.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누르고 여기 선 부분을 딱 선택을 하면 쭉 테두리가 선택이 됩니다. 쭉 라인이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Shift D로 복사를 해줍니다. 자, Shift D로 복사를 하면 자, 이렇게 복사된 면이 나왔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좌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우클릭을 해서 취소를 합니다.
자, 취소를 하면은 복사가 취소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물체가 복사가 됐지만 취소를 한다는 거는 자기 위치로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뭐 복사가 안 된 것처럼 보이네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G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복사된 면이 자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기 위치에 있는 요 놈을 이 바디랑 디스플레이 두 개의 오브젝트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하는 이유는 오른쪽에 아웃라이너를 보시면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에딧 모드 있죠. 이 물체는 큐브라는 오브젝트 하나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바디라는 오브젝트 하나, 그 다음 디스플레이라는 오브젝트 하나 따로따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복사한 상태에서 다른 행동하지 마시고 단축키 P를 누릅니다. P를 누르면 이렇게 세퍼레이션, 분리하는 창이 뜨고 그 다음 셀렉션을 누르게 되면 내가 선택한 면이 오브젝트가 분리가 됩니다. 자, 보세요. 큐브 하나라는 오브젝트였는데 P를 누르고 셀렉션을 누르면 오브젝트가 분리가 됐어요. 그 말은 즉, 자, 에딧 모드를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이 바디를 만든 오브젝트 하나, 그 다음 디스플레이 복사한 오브젝트 하나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자, 분리가 됐으니까 네이밍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F2를 눌러서 이름을 바꾸셔도 되고 일단 바디라고 바꾸고 그 다음 디스플레이 부분을 선택해서 굳이 여기 말고 이 상태에서도 F2를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를 끝내면 이상하겠죠. 여기 면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쉽게 작업하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작업해도 되지만 단독뷰로 작업하면 작업이 편합니다. 단독뷰라고 하면 물체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물음표에 있는 짝대기 슬래시 버튼 있죠. 이 슬래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단독으로 이 오브젝트만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물체 선택, 그 다음 에딧 모드로 가시고 A키를 누르면 전체 요 면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F를 누르면 요 면이 채워집니다. 자, 윗면 채워지고 아랫면 채워졌죠. 그 다음 다시 슬래시를 누르면 단독뷰에서 나가고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를 오브젝트로 나가줍니다. 자, 여기서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디스플레이를 살짝 G키를 눌러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바디와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볼 수가 있겠죠.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되돌려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바디와 디스플레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완성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